청년희망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개설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하여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가 타 지역에 비해 작은 듯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 지역의 강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사료가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타 지역 강사료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강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시장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유지하고 또 돈을 모아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9개 시도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생계급여 수급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희망 키움통장,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통장들이 성격이 좀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청년희망 키움통장 그리고 청년 내일 키움공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어느 정도 시행해 보고 또 그 성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그 후에 청년통장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런 통장들을 좀 하나로 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결과를 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를 올려달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제 강사료는 조례에서 시간당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사료가 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의회와 또 협의를 해서 시간당 강사료를 그 전까지는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만 원으로 정한 것은 타 지역과 좀 비교해 보니까 이 3만 원 정도면은 다른 지역과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요. 우선 지금 작년도에 그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인상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분간 좀 시행을 해보고 또 우리 또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강사 수당 인상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도 좀 새로 구성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강사료 수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은 각 읍면동의 인구수라든지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 예산과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떤 강사를 쓸 것인지, 강사를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강사료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좀 재량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강사료 수당을 3만 원 이하로 우선 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 상황을 본 후에 나중에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박 기자님. 예.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지역 화폐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지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지역 대전에 보면요, 17년 됐습니다. 벌써 두루라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 화폐 사용처를 보면은요, 농산물 거래라든가 뭐 병원도 하고 있고요, 뭐 민들레 의료 사업 이런 쪽으로 약국, 미장원, 뭐 중고 물품 거래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거래도 가능하도록 그 지폐로 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얼마 전 발표한 공주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카드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전통시장의 상인들,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도 앞서가는 도시다 보니까 카드형이나 QR카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명카드여야 되는 곳,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런 방안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요,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요 3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는데 뭐 조례니까 이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면 단위와 시 단위의 강사의 수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국립국악원 출신의 어떤 무용하시는 분도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봉사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가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면 단위나 이런 곳은 기존에부터 해오던 동네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강의료 3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한 6분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강사를 뽑게 되는데,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이거는 대학 강사 뽑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 이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보수는 적은 건 사실이 아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이거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만 맡겨두기에는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분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두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품권 종이로 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저희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냐면은 소위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중에서 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품권이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좀 그렇게 현금으로 바꿔 쓰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뭐 여태까지 실무적으로 특히 상인들과 의견 나눠본 결과는 우선 카드가 그래도 비교적 좀 편리하고 또 효과도 더 있을 것 같다,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초기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발행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일단 한 7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시행하다 보면은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군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실태를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초기 첫 번째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좀 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강사료 부분은 실은 주민들이 3만 원 수준의 강사에 좀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수강료를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또 뜻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도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수요를 전부 시 예산으로 다 감당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되 그런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수강 참여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스템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시의회하고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논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시행 초년도거든요. 이 금년이 사실상 시행 초년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하자마자 또다시 바꾸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당분간 좀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좀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기자, 예.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 카페, 두 번째로는 물 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역 카페 모범 사례를 보면은 관이 뒷받침해야 할 역할도 크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세종시는 또 역외 소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해 그 지역 카페 성공이 좀 어렵다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발행 규모 70억 원 중에 48억 원이 출산 축하금, 2억 원이 공무원 복지 포인트인데요. 지방세 같은 것들을 이제 지역 카페로 내게 하거나 대중교통요금 지불 방식과 연계할 수도 있고 뭐 공무원 업무 추진비를 지역 카페로 쓰도록 하는 등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초반에 이제 지역 카페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죠. 대덕구에 이제 지역 카페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 경우에 지역 축제에서 지역 카페만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준비 중이거든요.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역 카페를 도입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민선 1기 때인데 시민들 물 사용량이 전국 1위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상업시설 사용량과 누수량이 잘못 포함돼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현재 세종 시민들의 물 소비량이 타 지자체 대비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고 또 물 사용료가 타 시도보다 높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는데 현재 실제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째, 지역 화폐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좀 철저히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우선 이번에 저희가 지역화폐 도입을 우리 고민하게 된 것은 첫째는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 상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를 우선 상인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선 좀 시행하도록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화폐를 드렸는데 우리 지방세를 내는데 쓴다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장이 좀 TF 팀장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 또 관련 전문가들, 유관기관, 상인 대표, 소비자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한 좀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있는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문제점 제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꼼꼼하게 좀 이용률 제고 방안을 포함해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전에 좀 충분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률 제고 방안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사용량이 좀 일이다. 그리고 원인이 뭐고 지금 현재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물 사용량이 좀 비교적 높았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노후 상수관들이 많아서 도중에 이제 관로에서 새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지적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 워터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좀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스마트 워터시티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관로를 잘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관로에 소위 IoT 기술 같은 것을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상수도가 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보고 또 수질과 관련해서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수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질문하시죠. 충청에서 정입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복청 LH 세종시가 상가를 일부분 구입을 해가지고 청년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향후 구입하도록 지원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3개가 협력해서 이를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상가를 좀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급과 관련해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우선 우리 세종시에 당초 계획대로